아토피는 분명 타고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아토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평생 걸릴 일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토피 소인이 있는 사람은 타고난 부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레르기와 연관되는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민감한 피부의 끝판왕,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과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질환 중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일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피부에 난 거 이거 아토피예요? 라고 묻는 건데, 사실 아토피는 피부 병변의 모양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병변의 양상과 알레르기와의 연관성, 피부 장벽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이 내려지며, 소아기에는 비교적 흔한 편이지만 성인기에는 대부분이 저절로 호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은데, 있다면 매우 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토피 피부염까지 진단되지는 않아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토피 소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피부 장벽이 타고나길 약하고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가벼운 피부염이 몸 여기저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손습진, 두피습진 같은 만성적인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타고난 약한 피부 장벽과 알레르기 요인이 더해져서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가려움이 조절되지 않아 피부의 상당 부분에 중증 피부염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증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가려움이 심하며, 결국 가려움을 잡지 못하면 피부를 긁게 되어 피부가 점점 망가져 버리는 질환입니다. 아토피는 분명 타고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아토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평생 걸릴 일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토피 소인이 있는 사람은 타고난 부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아기에는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니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성인기에는 1에서 3%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 환자의 약 90%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은 알레르기를 확인하여 피하고 약한 피부 장벽을 보완하여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면역 치료라는 방법으로 알레르기 자체를 조절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일단은 정확한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보완하는 것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가장 취약해질 때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피부 장벽 보호에 가장 중요하므로 보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습이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샤워 후나 세안, 손 씻은 후 등 물이 피부에 닿아 적게 되면 증발이 일어나며 피부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가장 취약해질 때이므로 이때 보습제를 발라 수분의 손실을 막는 것이 보습입니다. 보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긁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타고나길 약한데 긁으면 다 망가져 버리겠죠?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려움증에 대한 조절이 어렵고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긴 치료 기간과 오랜 약 복용에 지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적은 가려움증입니다. 결국 가려움을 잡아야 아토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